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이 대통령 첫 기자회견. 그렇죠.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여권 사람들이나 뭐 야권이랑 다 얘기를 해보면은 부동산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무너진 게 크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 역시나 질문이 나왔고요. 이 내용 일단 이재명 대통령 한 얘기 먼저 듣고 나서 얘기할까요? 그러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은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예, 어제 키워드가 맛배기였어요. 네. 지금 그 6억 대출 제한은 맛배기에 불과하다. 네, 지금 수도권 6억 대출 제한이 꽤 큰 조치잖아요. 예. 그 이상의 조치를 또 내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 이게 좀 관심이 됐었는데 맛보기,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기조를 볼 수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그 여권 관계자 표현인데, 네. 이게 불장이 한번 벌어지면은, 부동산 불장이 벌어지면은 뭘 넣어도 그게 이제 연속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에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대책도 오히려 더 태우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규제 대책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기조가 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규제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좀 옮긴다, 이런 표현들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융시장 쪽에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쪽에 방향을 옮기는 것도 좀 중요해 보여요. 예, 이번 주에 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의 인터뷰와도 저는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던데, 제가 진성준 의장 연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질문을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도 뭐 쓸 수 있다, 다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세금 쪽은 가능하면 안 쓰겠다고 했던 그 기조에 대해서도 최후의 수단은 그것까지도 열려 있다. 결국 강력한 규제책들이 줄줄이 준비돼 있다. 불장까지 가는 거 맞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예. 끝내는 오르지 않을 거다, 이 시그널을 좀 대통령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것과 함께 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지금 8월 2일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인물들이 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 대략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또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그러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예, 요 대답이 어제 주목받았던 배경도 있잖아요. 당권 주자들, 박찬대, 정청래 두 당권 주자들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하겠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고,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해서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와중에 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됐던 건데, 추석 전에 얼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데 좀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소하고 수사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소권을 왜 뺐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시간을 늦추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은
그 예전에 그 소위 뭐 강경파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장경태 의원 포함해가지고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예 이제 검찰청 자체는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검사는 정말 기소만 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나눈다는 네, 거였잖아요.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 큰 흐름 예, 예. 이런 거는 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또 정리할 부분들 있습니까? 뭐 가장 이외에 뽑으라고 하면은 특별감찰관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초대 그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한 다음에 10년 동안 공석이었거든요. 임명을 안 했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 네. 정부 때도 안 했고요. 음흠. 그런데 이거를 먼저 나서서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요. 음. 그리고 특히 그 표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저나 제 가족들 뭐 주변 측근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을 곧 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기자회견.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지지자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로 소통을 많이 해왔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격식은 차리되 굉장히 좀 구수한 표현들, 맛배기 이런 거? 뭐 맛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업자득 뭐 이런 것도 뭐 갑자기 튀어나오고 예. 저희 어제 이제 로버트 태권브 이 비유가 나왔어요. 맞아요. 로버트 태권 그러니까 공무원 이게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면은 왜 이제 검찰들 특히 인사를 왜 친윤 검사 쓰냐 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제 맥락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직업 공무원들 영혼 없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게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건데 철수가 타면은 철수가 조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에 철수가 들어가면 영희가 타면은 영희가 조종하는 건데 조종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로버트 태권브이는 주저앉는다. 아하. 제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태권브이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네. 비유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친숙했다. 뭐 음. 소통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 저도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마다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속도전을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했고 어떤 언론에서는 신중하게 가는 걸로 뭐 했다. 당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아, 당이 언론마다 해석이 달라요. 지금 예. 그 검찰개혁 추석 전에 얼개까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에서는 지금 예. 특히 당대표 후보자들은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완료를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거를 약간의 시간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 이거를 굉장히 속도전을 해서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갈리더라고요. 그거를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약간 제동을 건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속도를 내라고 얘기한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해석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네. 불협화음을 일으키지는 않겠다. 어쨌든 나 못 믿어? 검찰개혁 의지 못 믿어? 나 좀 믿어봐봐. 그리고 국회는 또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라. 그러니까 공무원 얘기도 그렇고 좀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고 좀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지켜봐라 이런 느낌으로 봤고 어제 이제 뭐 박순봉 기자 워낙 앞에서 잘 정리해줬으니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의료개혁 얘기예요. 의료개혁 뭐라고 의료개혁의 말했죠? 이게 굉장히 이것도 흔치 않은 워딩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취임하면서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이 예. 자신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화법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이제 조정하겠다 갈등을 그리고 근데 어쨌든 뭐 정은경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돼서 의료계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고 하니 이게 잘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교 그게. 후보자 아직은 예, 아직은 후보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끝나고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의료개혁이 정말로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구나,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건데 의외로 잘 지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진짜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정경.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경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를테면은 코로나 시절에 관련된 거 뭐 손소독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샀다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좀 힘 좀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좀 보여요. 자, 예.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과 평론 들으셨고요. 오늘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여당에선 어떻게 들었는지 또 야당에선 어떻게 들었는지 평가 인터뷰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특검, 삼부토건 13곳 압수수색. 예,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그 김건희 특검이 어제 삼부토건 포함해가지고요. 네. 본사 포함해서 13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관련된 곳이 6곳이고 전현직 회장, 전현직 이사들 주거지까지 7곳 해서 총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나서가지고 강제 수사한 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제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때문이에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2023년 5월, 6월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원래 네. 한 1,000원대 정도 됐는데 5,000원까지 7월 달에 올라갑니다. 음흠. 근데 이게 왜 올랐느냐면 삼부토건이 그때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겪고 있지만 전쟁 사업의 재건 사업을 할 거다. 전쟁의 재건 사업을 할 거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니까 주가가 오른 겁니다. 일종의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재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이 사건인 거예요. 어허. 그 과정에서 주식 팔아가지고 수백억씩 번 일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김건희 특검이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이종호 씨 있잖아요.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계좌 관리했던 인물이거든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네. 이종호. 근데 이 인물이 2023년 5월 14일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그러니까 네. SNS 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메시지를. 아하. 근데 이게 3부가 처음에 뭘까? 뭐 처음에 뭐 골프장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아 이게 3부 토건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시점을 보니까 5월 14일에 이 글을 올렸고 네. 이틀 뒤 5월 1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 젤렌스키 배우자 여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 글 이종호 씨가 3부 내일 체크하고란 말을 한 이틀 뒤에 네. 그러고 나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6일 뒤에 5월 22일에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하고 삼부토건 임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재건 포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아 우크라이나 수혜주는 삼부토건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팍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이 혹시 주가 조작을 노리고 일부러 만든 흐름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이종호 씨가 있고 김 여사가 관련된 거 아니냐? 지금 내란은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내란 특검은?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김건희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혹시 거예요?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막상 특검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상대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많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가 진척이 덜 된 것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금감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제대로 손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에선 요거부터 먼저 파보자. 그러니까 수사 가장 덜 진척된 것부터 파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건 이제 증거를 잡는 부분들이 관건이겠네요. 뭐 흐름은 수상하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정말 있는 것이냐? 조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착착착 움직인 것이냐? 그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황만 있는 거죠.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지금 세 개 특검들이 굉장히 빠르게 각각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김건희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왜 그러면 삼부토건이냐? 그러니까 16개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삼부토건이냐? 일단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거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음. 거의 드러나서 뭐 지금 KBS가 또 뭐 단독 보도라고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주포였던 이모 씨. 네. 그러니까 주포라는 게 이제 주가 조작을 직접 뛴 선수죠. 이 사람이 지인에게 이제 전화 2021년에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녹취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녹취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실 이거는 거의 기소만 남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다 수사는 이미 다 돼 있었고 김 여사로 고리를 거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상태로 특검에 왔다 이 말씀인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보기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이 기를 쓰고 김건희 씨를 기소를 안 하려고 기를 썼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왜 삼부토건이냐. 네. 이거는 정권 잡기 전의 일입니다. 이거는 비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삼부토건은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정권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뒤를 예를 들면 주가를 특정 기업의 주가를 띄워준 걸로 의심이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다.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가 작은 일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상병 특검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멋쟁의 병 단톡방에서 또 제가 임성근 사단장 9명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란 인물이 지금 보면 다 중간에 껴 있어요. 예. 임성근 사단장은 좀 그 경찰 2천 명단에서 빼줘라고 부탁한 것도 이종호 아니냐 이런 거고 지금 여기서도 주가 조작 이렇게 흐름 만들고 뭐 중간에서 그 역할한 것도 이종호 아니야? 지금 다 의심받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마약에서 관세청 직원 연루된 것도 이거 무마한 것도 이종호가 간접적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그렇게 이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종호 씨하고 김 여사하고 관계는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그때 주가 만난 사람? 조작의 자금 대리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은 잘 모르겠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후에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은 나머지도 좀 생각보다 빠르게 풀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이제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부토건은 지금은 회장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에 이제 조남 욱 회장이 예. 그 김건희 씨와 그 윤석열 검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쟁 관계가 조금 내란 특검하고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밤에 보도인데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도 하나만 좀 박순봉 기자가 챙겨주세요. 요거는 어떤 특검에서 나온 얘기죠? 지금 내란 특검에서 나온 거죠? 특검에서 나온 예, 건데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경찰 특수단이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2월에 네. 근데 그때 압수수색했을 때는 그 혐의가 이거였죠. 단전 단수 뭐 해라 지시 요 지시했냐 안 내용이었었어요. 했냐? 예. 근데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그런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이죠. 그러니까 8개, 9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현금 뭉칫돈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나왔는데 네. 가지고 온 거야? 압수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단전 단수 혐의로만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라는 게 당시 수사팀의 입장인 겁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액수가 뭐 놀랄 만큼 많은 액수였다라고 하고 가방도 어떤 것들은 뭐 아예 새 거였다 그래요. 상표도 안 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죠. 내란 어떤 특검에서는 돈인지. 다시 이게 혹시 내란과 관련된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수사팀 사람들도 다시 이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